그런데 오늘 아예 친명의 핵심 김민석 의원은 헌법재판소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야당 대표의 탄압에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야당 대표 죽이기를 하고 있고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는데 올인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저희들은 완벽한 무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리 다툼만 봤을 때 무죄가 저희는 확실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다만 요즘의 사태들을 봤을 때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길 바란다. 저도 그런 걱정이 사실은 이제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현정 의원님,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보이지 않는 손이 뭡니까? 글쎄요. 예전에 뭐 케인즈가 이야기했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그걸 다시 이제 정치권에서 다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글쎄 보이지 않는 손인데 어떻게 보죠? 뭐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1987년도 헌법 개정을 하면서 그 헌법 개정의 의미는 뭐냐면 더 이상 폭력으로 또 쿠데타로 정권을 뒤엎지는 못한다. 즉 선거를 통해서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고 그런 것에 대한 합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비상계엄 이런 거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 다 판도라 상자에 넣었어요.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핵도 다 판도라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 또 윤석열 대통령 들어오면서 이 판도라 상자를 다 열어버렸어요. 예. 즉 비상계엄을 해버렸고 또 이 민주당은 29번에 걸친 지금 탄핵 소추를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둘 다 이제 열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이제는 국가가 이 두 개 때문에 충돌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운명을 지고 있고, 예. 법원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운명을 지고 있고, 그러니까 일부 뭐 칼럼니스트나 뭐 저도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이번 기회에 사실상의 어떤 새로운 체제로 가려면 두 사람 다 사실 이 무대에서 조금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윤석열, 이재명 동시퇴진론이요? 그렇죠. 동시퇴진을 해서 더 이상 정말 이 판도라 상자를 열었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새로운 7공화국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지금 개헌론자와 등등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야지만이 대한민국이 뭔가 새로운 그 준비를 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법원에서 점점 유죄가 할 것 같으니까 지금 야당에서 이거 뭔가 뒤에서 움직이는 거 있지 않나?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불리하면 뒤에서 움직인대요. 유리하면 괜찮고. 지금 본인들 예전에 지금 이 윤 대통령 수사할 때 공수처 동원하고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보이지 않는 손이 없었나요? 저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고 봐요, 그때도. 근데 결과를 놓고 보면 이게 지금 패착이 됐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재명 대표도 지금 뭔가 유죄의 어떤 심증이 굳어지니까 예. 보이지 않는 손 이야기하면서 뭔가 음모론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지금의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이 문제는 정말 판도라 상자를 열었던 두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도학 의원님, 김민석 최고위원이 뭐 친명의 핵심이기도 하고 본인 뭐 그 정도 계엄령 얘기, 계엄 주장을 했었으니까 한번 볼게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선거를 미룬 과정에, 그러니까 뭔가 안 보이는 곳에서 압박을 가했다. 이거 이재명 대표 선거는 3월 26일이니까 그 빨리빨리 밀어서 최대한 윤 대통령 선거를 뒤늦게 하자. 누군가가 헌재를 압박하고 헌법재판소가 그걸 들었다. 이런 증거가 있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찌됐건 3월 14일경에 선고가 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지금 이미 벌써 그로부터도 2주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예상과 기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예. 기존에 갖고 있었던 예상보다 한참을 뒤로 계속 가고, 또 지금 나오는 얘기는 3월 달도 지나가서 4월 달에도 나올 수가 있다라고 예. 하니까 워낙에 명백한 잘못이었고 위헌 위법한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너무나 정확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사실은 뒤로 늦춰질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지점을 자꾸 맞추지 못하고 뒤로 계속 밀리다 보니까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는 과정, 그다음에 구속되는 과정, 그리고 구속에서 풀려나는 그 과정에서 예. 판사의 어떤 판단이라든지 아니면 검찰 동호회 출신의 사람이 기본적으로 검사들, 그러니까 전관이죠. 전관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검찰 동호회가 활약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결과를 냈다라고 하는 그런 부적절한 문자까지 또 드러나게 되면서, 그건 뭐 의혹과 주장이죠. 네, 일단 사실상 예. 뭔가 뒤에서 그런 전관 카르텔이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정황도 나왔기 때문에 예. 그런 지점에서의 저는 우려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누군가는
마치 아까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했듯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해서 뭐 5대3이나 4대4나 대통령 파면이 안 되면 기각되면 거 봐라. 이거 불복을 차곡차곡 쌓아오는 절차 밟는 거 아니냐고 비판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비판은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예. 헌법재판소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방도는 그 누구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공격이지만 실제로는 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기각되자마자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성모 부총리 동시탄핵, 쌍탄핵도 불사하겠다. 혹은 뭔가 지금 보이지 않는 손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지금 민주당이 꽤 격양되게 하는 것 같고 민주당이 결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제 이현주 의원이었나요? 의원 총사퇴 방안 얘기까지 나왔는데 오히려 민주당 내부에서 뒷말들이 많습니다.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릅시다. 나라가 이런 내란 행위조차 진압하지 못하고 질질 끌면서 면죄부를 주는 반헌법적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그런 나라에서 배지를 달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직까지 당에서 논의한 적은 없고요. 저는 지금 이 탄핵 국면이 정리되기 전까지 의원직 사퇴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파면이 선고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라고 하면 총선 대선 같이 치르는 것은 뭐 가능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은 뭐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동의 안 하고 이거 개인의 의견일 뿐이고 어떻게 의원직 총사퇴하냐. 그런데 저 김진욱 대변인 눈에 떴던 게 뭐냐면요. 또 다른 강경파 의원이죠. 김영우 의원은 뭐라 그랬냐면 뭐 의원직 사퇴는 절대 안 되지만 대통령이 파면됐을 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할 수도 있다. 뭐 이것도 그럼 비슷한 얘기 아닌가요? 저는 지금 각각 의원들 개개인의 발언들이 나올 시점은 아니다라고 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현주 최고위원의 발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이런 부분들 하나 100일이 넘도록 정리해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국회의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자괴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신 거다라고 이해는 되지만 저는 그렇게 지금 쉽게 이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얘기했을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대통령이 파면이 되게 되면 있을 수 있는 조기 대선과 이 총선을 같이 치른다고 한다면 예. 누구한텐가 유불리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 매우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 특히 지금 어차피 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임기를 맞추자라고 하는 그런 개헌론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어떤 이 헌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최소한의 어떤 시기를 맞추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완전히 구비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상황은 너무나 답답한 상황들, 특히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더라도 예. 지금의 이 상황, 이 국가를 정상화시키고 헌법의 그 헌정 질서를 바로 다시 세우는 이 과정 속에서 국회의원들 역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라는 것에 대한 자괴감, 이런 것에 대한 표현이지 않을까라고 해석해 봅니다. 그 화면에 보면 이현주 의원이 국회의원 총사퇴를 얘기하니까 오랜만에 이 인물이 SNS에 직접 등판을 했어요. 이현주라는 이름을 들은 이래 가장 옳은 말, 드디어 개몽되셨나? 라고 단단히 이제 비꼬면서 비판했던 목소리 듣는데 아까 김영민 의원의 얘기를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총사퇴는 동의 안 하면서 대통령이 파면이 됐을 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할 수도 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가 코앞이어서 이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민주당이 김영민, 이현주, 노정면 이런 강경파 의원들이 거의 주도하고 장악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러한 지금 이야기들을 지금 불쑥불쑥 하고 있는 것은 글쎄 민주당의 지금 강경파 의원들이 뭔가 방향을 지금 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의원 총사퇴 이야기를 꺼냈는데 예. 자, 그럼 꺼내기 전에 이현주는 본인부터 먼저 사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결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퇴할 방법이 없어요. 국회의원들요 많이 사퇴한다고 그러는데 한 번도 자진해 사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제명되지 않는 이상 참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특권이 많아요. 그 월급도 안 받았는데 결국 사퇴를 못했습니다. 역대로 보면 자진해 사퇴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야, 그랬는데 이제 이현주 의원이 하자 그러니까 다른 국회의원들은 무슨 소리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지금 그 대선과 총선을 같이 치른다? 이거는 개헌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자체는 지금 이미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60일 안에 총선 치러야 되고 국회의원들 총사퇴한다 하더라도 이게 법적으로 총사퇴가 받아들여진 게 아닙니다. 개헌을 해야지만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불쑥불쑥 꺼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불안감의 출발점이 아닌가. 그리고 나는 이렇게 강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뭐 단식하고 삭발하고 이것도 모자라서 이제 총사퇴하자 그러고 뭐 이런 것들이 보면 결국은 본인의 어떤 강성투쟁을 표현하기 위한 저는 하나의 방법이지 결코 실현되지 않고 정말 실현된다 그러면 이현주 의원 본인부터 먼저 한번 사퇴해 보십시오. 그 불안 초조와 이재명 대표 항심 선고 내일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바로 이제 요 스케줄이 어긋나면서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어제 한덕수 총리가 이제 복귀하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만약 이재명 대표가 내일 1심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상의 저는 큰 변화가 민주당에 있을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조기에 빨리 그러니까 그다음에 빨리 대통령 인용이 돼서 선거로 가야 되는데 늦춰지면 계속 이재명 대표의 자격 문제가 논란이 되고 확산되는 거 이거는 아마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일 겁니다. 이런저런 저희가 앞서 쭉 만나봤던 초강경 메시지들이 지금 어디에서 나오냐면 12년 만에 차려진 바로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진영 변호사님, 어제 오세훈 시장이 강제 철거 지시를 하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또 오 시장을 향해서 꽤 발끈한 반응들을 쏟아냈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민족 정기를 세운다고 예전에 일제시대 중앙청이 이 경복궁을 가린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냥 중앙청 폭파시켜버렸습니다. 예.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 당사 앞에도 아니고 다른 대한민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광화문 바로 앞에서 광화문 대한민국의 얼굴을 지금 불법 점검하면서 자기들 이 전세 낸양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하는 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 그거 저명료 부과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굉장히 큰 국민들의 반발을 가졌습니다. 그런 어떤 여론을 수용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거하겠다라고 지금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행정 대집행하면 거기에도 비용이 부과되고 행정 대집행이 되면은 그 비용을 민주당에 또 청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돈에 혈세가 쓰입니다. 그러면은 이쯤 해서 예. 철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오늘 오후에 봤더니만 한 사진에 저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바람에 그 천막당사가 훌러덩 이게 뒤집힌 모습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그랬습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예. 제가 앞에 가봤습니다. 예. 그랬더니만 이 천막당사가 뒤집어져가지고 이 철골 구조 이렇게 돼서 아직까지 완전히 복구가 되지 않은 모습이 있는데 오늘 바람이 많이 불긴 했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쯤 되면은 빨리 해서 본인 여의도 당사로 돌아가시고 또 오히려 그 인원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경북 의성 가셔가지고 불 산불 끄는데 한 손이라도 더 보태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예. 민주당이 제1야당입니다. 장외 집회한 것은 소수당이 집회 시위를 외부에 함으로써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헌법에서 지금 보장된 지금 200석 가까운 개헌 외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밖에 나와서 그 장외 투쟁을 합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얼른 나를 따르라. 다시 국회로 들어가자. 저는 그렇게 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 뭐 천막당사 혹은 도보행진, 단식투쟁, 삭발 이런 일관된 강경 모두에 대해서 과거에 민주당에 몸담았었던 조응천 전 의원이 민주당 내부 기류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의도 옆 대나무 숲이라고 보좌진들 직원 인증하는 이게 페이스북에 돼 있어요. 예.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또 어떤 글이 올라왔나요? 아니 요건 하하호호 웃으면서 광화문까지 행진하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일까? 의원들만 가든가 보좌진들 사진 찍으라고 닥달하면서 데려가는 게 과연 무슨 절박함을 보여준다는 걸까? 자기 힘들다고 행진 빠지고 차 타고 중간에 합류하거나 중간에 몰래 빠져나가는 의원들은 국민 보기에 쪽팔리지도 않나. 요게 올라와 있습니다. 요걸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언제 올라온? 그러니까 조응천 의원의 발언을 다시 구성해 보니 그 대나무 숲이라고 뭐 익명 게시판에 민주당 내부 기류가 올라온 모양이에요. 하하 웃으며 광화문 행진하고 있는데 의원들만 가든가 보좌진들에게 사진 찍으러 닥달하고 이게 무슨 절박함을 보여준다는 걸까? 힘들다고 차 타고 중간에 합류하거나 몰래 빠져나가는 의원들은
국민 보기에 창피하지도 않냐. 이건 물론 시점은 지난 17일 조홍천 전 의원의 주장을 재구성한 건데요. 이도항 의원, 실제로 이런 기류가 있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것은 이제 보좌진 직원 인증을 한 다음에 글을 올리는 것이라고 하지만 예. 실제로는 저게 민주당 보좌진이 적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겁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결기에 차 있는 이 상황이고 국회의원들이 지금 뭐라도 좀 하자.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어떤 정치적 유불리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헌법 위배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리가 미뤄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난국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이 계속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피해자는 온 국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빠르게 끝내야 된다. 이런 절박감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지금 걸으면서 그런 것들을 퍼포먼스를 통해서 국민들께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 이 정도 되면 헌법재판소 역시도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고려 판단 이런 것들을 좀 접고 실제로 빠르게 결론을 내릴 때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발걸음 내디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쌍탄핵, 동시탄핵 얘기와 보이지 않는 손을 언급했다. 뭔가 확실히 한층 격화된, 격양된 민주당 분위기는 분명해 보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고요.